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올해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 장관은 철저한 내란 청산과 함께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나아가 사관학교 교육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제50대 총리로 한성숙 국무총리가 임명됐습니다. 한 총리는 기업인 출신으로 국민주권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국방위원장으로 진성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방부가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동화로 구현한 영상을 서울 명동의 대형 전광판에 선보입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국군의 모습과 아이들의 꿈속 세상이 입체감 있는 3D 영상으로 탄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6년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안 장관은 우리 군을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한 철저한 내란 청산과 함께 2040년 인구 절벽에 대응할 사관학교의 근본적인 교육 계획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지난 1년간의 국민주권정부 국방 성과를 돌아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의 미래를 내다보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군의 핵심 지휘관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안 장관은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뒀던 내란 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불태우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굵직한 국방개혁 과제들을 언급했는데 특히 사관학교 교육개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제 사관학교는 각 군의 정예 장교를 길러내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국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사관학교의 규모를 키우고 첨단 과학기술 교육을 융합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AI 드론 양자,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전문화된 각군의 특성화 교육 조화를 이루는 최고 수준의 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관학교 교육에서 강조된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은 우리 군 전반의 구조적 대전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상반기에 개발된 국방 특화 AI 모델과 국산 부품이 활용된 10,000여 대의 교육용 상용 드론으로 스마트 강군의 초석을 다진 것을 발판 삼아 후반기엔 상용 드론 실증 전담 부대를 9개로 대폭 확대해 인구 절벽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군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이 이뤄졌습니다.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을 증원해 간부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유무인 복합부대 중심으로 전평시 작전 능력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군 정보기관이 과거처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빗장을 걸어 기능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제50대 총리로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한 총리는 기업인 출신으로 국민주권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으며 취임식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22대 하반기 국회 각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었는데 국방위원장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의 진성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부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와 삼성전자, 엠코 등 민간 기업이 총 896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선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 지도가 그려집니다. 정부가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운영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정부와 기업들은 총 896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서남권을 새로운 첨단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SK와 삼성전자입니다. SK는 약 470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설과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삼성전자는 425조 원을 들여 메모리 반도체 생산 거점과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성하고 엠코도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 증설에 1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용수와 전력, 교통망 등 핵심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인허가 절차도 신속히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투자기업들은 투자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행사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서남권 산업단지 후보지와 해상풍력발전단지 등을 차례로 시찰했습니다. 면적이 사실은 넓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280만 제곱미터여서요.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와 미래차 산업단지 후보지를 직접 살펴보며 개발 규모와 입지 여건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해남 솔라시도와 목포 신항만을 찾아 첨단 산업과 재생에너지 기반 조성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투자가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1일 2016년 전반기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을 결의했습니다. 합참 주요 지휘자와 작전사 지휘관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특히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의 군사적 활용 필요성을 공유하고 미래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의 뜻을 모았습니다. 국방부가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동화로 구현한 3D 영상을 서울 명동 대형 전광판에 선보입니다. 영상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국군의 모습과 아이들의 꿈속 상상을 접목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전광판에 아이의 꿈속 세상이 펼쳐집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하늘을 날고 K2 전차가 아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국내 기술로 건조한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도 아이의 모험을 함께합니다.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동화로 구현한 3D 영상입니다. 국방부는 이 영상을 7월 한 달 동안 서울 명동에 있는 대형 5개 전광판에 송출합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날과 유엔군 참전의 날과 같은 7월의 주요 국방 기념일을 맞아 기획한 겁니다. 영상은 국민의 일상을 지켜나가는 국군의 모습, 그리고 아이의 꿈속 상상을 연결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는 첨단 전력이 아이의 친구로서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지키는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상은 원근법에 기반한 착시 효과를 활용하는 3D 아나모픽 기법으로 제작됐습니다. 특정 위치에서 보면 화면 속 장면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입체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송출은 국민에게 우리 전력을 친근하게 알리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됩니다. 영상은 국민 참여 홍보 캠페인과 함께 국방부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 수사단이 경찰 헬기를 활용한 합동수색과 추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하늘에서 고화질의 영상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돼 입체적인 검거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헬기가 하늘을 맴돌며 군무 이탈자를 찾습니다. 추적 장비에 잡힌 정보는 실시간으로 지상 추적팀에 전달되고 정보를 따라 이동한 육군 수사관들이 신병을 빠르게 확보합니다. 군사경찰 수사관 정도준 중입니다. 군무 이탈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게 부여하겠습니다.
육군수사단과 충남지방경찰청이 처음으로 항공수색 추적 수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군 헬기 수리원의 파생형으로 만들어진 경찰 헬기 참수리엔 고성능 과학장비와 열상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승객석과 조종석 등 내부에 마련된 화면을 통해선 목표를 고정한 채 실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훈련 목표는 군무 이탈자와 군 강력범을 신속히 추적, 확보하는 것인 만큼 수사단 지휘조가 참수리에 탑승해 항공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상의 추적팀은 항공수색 정보를 토대로 대항군을 손쉽고 빠르게 찾아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기존의 지상 추적엔 많은 인원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항공수색을 통해 이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보다 공중에서의 자산을 통한 공중 추적이 같이 지상 추적과 연계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가운데에 수사의 정확성, 신속성을 향상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 항공은 최첨단 과학화 장비가 탑재된 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훈련을 체계화해서 실시간 이런 상황에 활용한다면 우리 군과 경찰이 앞으로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유 등 발전이 필요한 상황도 확인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앞으로도 합동 항공수색 훈련을 확대해 추적 수사의 정밀성과 신속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안지환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현대전에서 중요한 전력으로 꼽힙니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가 미 이사단과 함께 전자기 스펙트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연합 훈련을 진행하며 상호 운용성을 높였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현시함부로 스펙트럼 측정 1팀 포인트 1으로 이동하겠음. 합동 스펙트럼 작전센터의 측정 차량이 전자기 공격 원점을 식별하기 위해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수집한 정보는 미 2여단 지휘소로 실시간 전송되고 지휘소에서는 이를 즉시 분석해 작전 상황을 공유합니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가 지난 25일 경기도 양주시 일대에서 미 이사단과 함께 한미연합 전자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자전 장비와 스펙트럼 측정 장비를 활용해 적 전자기 공격 원점을 식별하고 연합 전자기전 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복잡한 전자기 스펙트럼 운영 환경하에서 혼신한 원점 조기 식별 및 대응을 위해 한미연합으로 전자기전과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수행 절차 숙달을 통한 실질적인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훈련은 대항군이 전자기 재밍 신호를 다양한 형태와 주파수 대역으로 변화시켜 복합적인 전자기 스펙트럼 환경을 조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대가 보유한 전자전 장비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운용됐습니다. 국통사 합동 스펙트럼 작전센터에서 운용한 스펙트럼 측정 차량은 차량 내부에서 실시간 전파 측정과 분석이 가능하고 차량형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특정 지역의 전파 환경을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함께 운용된 휴대용 스펙트럼 측정 장비는 좁은 골목이나 산길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운용할 수 있어 더 세밀하고 정확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미 이사단 장병들이 휴대용 전자전 측정 장비인 TLS 맨팩을 운용해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배낭 형태의 TLS 맨팩은 3명이 한 팀을 이뤄 운용합니다. 3개 팀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신호의 방위각을 측정한 뒤 이를 종합해 교차 지점을 산출하면서 신호 발생 위치를 정밀하게 특정합니다. Right, getting this training to integrate not only our capabilities but theirs has been a absolutely wonderful experience. There's a lot of value in not just sharing our knowledge of equipment, right, but understanding how we would work together. Right, I've been really impressed with how the ROC has treated us, right, and how well they've shown their ability to cooperate with us. 부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다계층 전자기 스펙트럼 전력을 통합한 고도화된 훈련을 정례화해 전자기 스펙트럼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 스펙트럼 공간이 미래 전장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와 9여단 포병대가 올해 전반기 장성 전지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이미 지역에서 다양한 전장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하면서 전투 역량과 자신감을 길렀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해병대가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전남 장성 종합훈련장에서 2026년 전반기 장성 전지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병대 포병부대들이 임의 지역으로 장거리 기동 후 실사격 훈련을 시행해 어떠한 작전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실전적 화력 지원 태세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엔 육해상 탑재, 작전 지역으로 이동, 집결지 편성, 사격 절차 숙달 훈련과 실사격 훈련 순으로 진행됐으며 해병대 장병 270여 명과 K-55A1, K-105A1 등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부대는 장병들이 포병부대의 전술적 운용과 절차를 이해 숙달할 수 있도록 전술훈련과 사격 절차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해병대 포병부대는 앞으로도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빈틈없는 화력 지원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적의 전파 교란 속에서도 통신을 유지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위사업청이 한미연합작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지통신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민형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30일 17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공지통신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공지통신 무전기를 보안성과 항재민 기능이 강화된 세턴 방식으로 성능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적의 전파 방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유지해 한미연합작전과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능 개량 대상은 지상과 함정에서 운용하는 고정형과 차량형, 휴대형 등 모두 4개 유형입니다. 사업은 오는 2032년까지 약 2조 1,739억 원을 투입해 추진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미군과 나토 표준 규격에 맞는 통신 체계를 확보해 한미연합작전과 한국군 간 합동작전의 상호 운용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전평시 전자전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군 요구도 충족과 안정적인 군 운용 여건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이민영입니다. 우리나라 울산급 호위함은 2006년부터 배치 1을 시작으로 배치 3까지 건조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배치 3가 건조 중임에도 불구하고 배치 4가 착공돼 함께 건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산톡톡 시간에는 함정의 배치 개념과 배치 4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탐지 능력이 울3보다 훨씬 향상되었고요. 미래의 완전 커피형 함교 체계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함교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치는 같은 함정 계열을 한 번에 똑같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운영 경험과 기술 발전, 그 위협 변화를 반영해서 일정한 묶음 단위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개념입니다. 노후화된 호위함을 차차 바꾸는 사업을 2006년부터 해왔는데요. 배치 1에서부터 배치 4까지 세대를 거듭하면서 해군 전력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진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 외부의 이제 기술 발전 추세나 여러 가지 전력의 그 위협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점점 발전시키면서 계속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함정은 선체나 기관, 전투체계, 센서, 무장 통신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아주 고난이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기술도 그렇고 적의 위협도 빠르게 바뀝니다. 만약 몇십 척의 함정을 똑같이 한 번에 딱 만들면 나중에 생산되는 배는 전력화되는 순간에 이미 구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배치라는 묶음 단위로 검증된 배 위에서 새로운 기술을 단계별로 얻고 앞 배치에서 발견한 개선점을 다음 배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은 줄어들고 성능은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에서 3를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한마디로 눈과 반패의 국산화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서 탐지하느냐, 이게 현대 해전의 핵심인데, 그 핵심 센서를 외국 기술이 아니라 우리 기술로 직접 개발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이건 단순히 무장만 많이 실는 게 아니라 먼저 보고 정확히 판단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전투체계도 국산화하면서 우리가 개발한 거죠. 배치3에서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전투체계 국산화, 그다음에 CIWS-2 국산화 탑재, 그다음에 박스거더 같은 생존성 향상을 균형 있게 확보했고, 이를 보면 어느 한 분야만 뛰어난 게 아니라 다양한 위협에서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 전투력을 가진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장비를 국산화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능 개량할 때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거의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개별 장비 성능들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센서와 전자전 장비, 전투체계, 무장체계 같은 거지 얼마나 빨리 연동해서 전투를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4는 이러한 통합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병력 자원이 빠르게 줄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적은 인력으로도 함정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돼야 되는 과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 항교 체계 개선이나 AI CCTV 적용 등 많은 신기술이 울포에는 접목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전자전 장비 2를 탑재해서 이 탐지 능력이 울3보다 훨씬 크게 향상되었고요. 그래서 적의 레이더나 유도무기 전파 신호를 빨리 포착해서 위협 성격을 판단하고 전투체계에 연동함으로써 함정의 생존성과 대응 능력을 높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무장 통제 장비 4종을 통합했습니다. 전투체계에서 한 번에 운용 가능하도록 바꿔서 승조원들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엔진과 각종 장비들을 통합 제어하는 통합기관 제어 체계를 국산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승조원의 업무 부담이 줄고 정비도 편리해지고 나중에 성능 개량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통합 항교 체계도 개선해서 항해 레이더, 그다음에 전자해도 같은 조함 정보를 좀 더 이제 승조원들이 운용하기 편하게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자동화해서 적은 인력으로도 안전하게 항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해군 함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인 필승 해군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잔병들이 믿고 운영할 수 있는 함정을 적기에 전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군과 함정 사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이 2026 환태평양 훈련 림팩 참가부대 현장 지도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 참석을 위해 1일부터 6일까지 미국 하와이와 뉴욕을 방문합니다. 김 총장은 훈련 현장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미, 한일 간 해양 안보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50여 개국이 참가하는 미국 국제 관함식 사열에도 참석합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전쟁기념관에서 AI를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방안을 주제로 올해 두 번째 국방 AI 활용 아이디어 경연대회 본선과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회에선 253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국방정책과 연구개발 과제에 연계해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병무청이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병역 의무자를 위해 병역 판정 검사 과정에서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병무청은 전국 가족센터 통역 인프라를 활용해 10개 언어를 지원하며 문진과 질병 확인, 심리 검사 등 검사 과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다 주말부터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종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청주는 18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청주는 33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 야간부터 남해상에는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주말 동안 충청 이남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어 침수와 산사태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